7강 게이트웨이는요, 셀카에 대한 글이고요. 셀카는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생긴 기술이잖아. 새로운 기술이잖아. 근데 옛날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자화상 그림으로 그렸잖아, 맞지?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그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거에 역사적 흐름을 이어받아서 현대인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셀피는 공명하는데, 레저네이트는 공명하다라는 뜻은요, 약간 영감을 주다? 또는 뭐 영향을 준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셀피는 뭔가 영향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 자, 그 셀피라는 게 이거 셀피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워서 뭔가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달시킬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어. 그 자화상의 역사를. 아, 그러니까 자화상의 흐름을 이어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병렬 연결이죠. 그 다음에 그 셀피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적어가 뒤에 있다. 그 그려진, 묘사된 사람의 지위를요. 셀피가 아니라 자화상은. 그치? 자화상은 자기 모습이 어떤지 또는 신분이 어떤지 그런 거를 남들한테 드러나지는 거지.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내 이미지 어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 어때? 할 때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와서 목관되고요. 그 이미지라는 게 뭔지 모를까 봐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 어떤 접점인데 we think는 중간에 낀 삽입절이고요. 이렇게 묶는 관부 대 관부. 관부가 생략된 거야.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모습, 이 둘 다 관부 생략이에요, 관부. 관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과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접점이 결국 우리의 이미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볼게요. 그래서 왓절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그래서 그런 접점이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대상이야. 뭐에? 이 세계적인 시각 문화에. 그래서 그냥 근본이 자화상에서 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화상의 영향을 받았다 했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셀피 또는 자화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이미지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와의 그런 뭐가 접점을 보여주는 게 셀피이자 자화상이다. 그래서 셀피는 묘사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드라마를. 근데 어떤 드라마? 우리 스스로의 잠깐만. 우리 나름의 그런 일상적인 행동을. 그쵸? 우리가 일상 셀카를 찍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 긴장을 갖고 있어. 우리 내면의 감정과 내면의 감정. 근데 그것은 내면의 감정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면의 감정과의 긴장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슬픈데 웃으면서 셀카 찍어야 되는 상황. 그런 거. 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나도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화상의 각 확장 단계에서 자화상이 넓어진 게 셀피였지? 그러면서 자화상 확장의 각 단계에서 또 기술이 발달했다는 맥락도 요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릴 수 있게 됐어. 그들 자신의 모습을. 오늘날의 젊고 도시에 살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는 머저리티를 그냥 단수 취급했다.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뭐에? 자화상의 역사를요. 그 자화상의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진 거잖아, 맞지? 그런 맥락에서 다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to make the self 그 셀피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그 첫 번째 시각적인 특징으로 make 만들었다. 이거는 부사적용법의 결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거 해서 투부정사 하다 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셀피는 자화상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특징이다. 그 다음에 11강 게이트웨이. 자, 우리는 일상적인 행동을 자동화된 뇌의 작용에 의존한다. 그쵸? 그래서 자동화된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무의식인 거지,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야. 뭐 그런 그림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자, 너가 결심했어. 뭐 하겠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너는 don't consciously, 무의식적인 거지. 의식적으로 뭔가 고려하거나 조직하지 않아. The host of는 많은의 뜻이에요. many. 많은 그런 관련된 그런 단계들을 고려하지 않아. 그치? 지금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서 컵을 잡고 이렇게 뭐 정수기에 컵을 갖다 대고 목으로 넘겨서 마시는 거야.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런 게 일상적인 행동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 자, we had to consider.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면. 잠깐. 일단 뒤에 거부터 볼게. 자, 우리가 그저 일어나서 걷기 위해 수축되거나 아니면 이완되어야 하는 근육. 선행사가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그런 모든 근육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음, 문법적으로 보면 이때 if는 약간 맥락상은 whether이야. 문법적으로 보면. 고려해야 하는지 아닌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이거인 거고요. 해석은 얘를 그냥 해석상으로는 if를 더 케이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더 케이스, 뭐 where 하면 되겠네. 아니면 when도 가능. 이거 해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 다 일상적인 행동이잖아. 근데 우리 근육의 움직임 다 생각하면서 걸어? 아니잖아. 또 세 가지 관점이 있네. 이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났긴 한데 이 글의 필자의 의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가정법인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굉장히 성가시고 느릴 것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도 간주하시면 되겠네요. 음. 정확한 표현은 이거고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요걸로 간주하시면 돼요. 근데 문법이 중요한 건 어쨌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인 거. 음. 그렇게 다 생각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3번 문장의 if절인 거죠. 그것은 굉장히 성가시고 느린 것일 거야. 그리고 마치 뭐처럼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가 동사고 이렇게 웃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응. 다시 해석할게. 자, 그 운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뇌의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자들은 지금 그 뭐냐 뇌가 손상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야. 응. 그래서 환자들이 아니지 잠깐만. 그치. 그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계는 몸을 움직이는 거. 그 몸을 움직이는데 뇌가 손상이 돼 있어. 그럼 얘네는 이런 행동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런 맥락에서 얘네가 이러는 것처럼 너가 하나하나 근육의 수축을 다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할 거야.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동 조종하는 파트는
자동 조종은 무의식이제 unconscious 도 되고요. sub도 됩니다. subconscious. 그래서 뇌의 그런 자동 조종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한다. 그것을 행한다.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맥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콤마 ing 분석 의문이네요. 자,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의식을 둠으로써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그래서 conscious가 얘는 unconscious가 되면 안 되니 이렇게 서로 반대야. 그래서 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는 무의식적으로 해서 뇌가 에너지를 안 쓰게 하고 그 묵혀뒀던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금은 대절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바로가 들어가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얘는 오형식, 이때 대해서는 주관대 역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묶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여기도 투 생략,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자동 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잠깐 미안 주원아 주연아 미안 강조 구문이 이렇게 돼. 얘가 중요한 거고 이 괄호는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무의식 처리를 지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뇌의 더 오래된 부분이다. 오래됐다는 맥락이 너무 반복적인 행동으로 우리 몸에 체화된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된 부분이 무의식 부분이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반면에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반면에 더 최근에 진화된 그런 그 능력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능력들은 훨씬 덜 자동화돼 있다. 덜 자동화돼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는 의식이 들어간다는 거지. 맞지? 의식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너가 자각하거나 이 ing 이렇게 병렬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은 뭐에 기반하고 있어? 매우 투박한 빠른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투박하고 빠른 분석은 너의 의식 없이 일어나. Without your awareness.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투박한 거지. 그쵸? 그 생각을 안 거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부분은 오래된 말이 없네. 오래된 넣어주면 좋겠다. 자동화된 오래된 뇌의 작용에 의존하면서 의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4강은요. 규칙이 핵심 단어이고요. 규칙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구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중앙 집권화된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요. 그 역할과 관행을 establish, 확립함으로써. 야구 규칙은 not just네. 나돈니랑 똑같죠? 나돈니 A 버들소리. 단순히 그 운동선수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버돌소. 이때 데이는 그 규칙을 말하겠네. 규칙은 그 경기를 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도 결정합니다. 주관대입니다. 그래서 규칙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약간 운을 띄운 거지. 규칙은 나데이 법비. 사람들이 야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은 the very는 바로 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그 관행을 만든대.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아, 그러니까 야구 규칙이 있으니까 얘네가 야구를 잘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장점이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 악보는 규칙을 부과하지만 악보는 또한 그 행동 양식도 만들어내. 근데 그 행동 양식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대. 그쵸? 아, 음악에 악보에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악을 생산할 수 있구나. 장점이죠. 또 법규들. 근데 그 법규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얘가 주관대 1번, 주관대 2번. 다 법규 꾸미는 거지. 그 다음에 주관대 3번, 그리고 주간대 4번 이렇게 병렬 연결인 거야. 음, 이렇게 하고 이 올은 이 법규들 모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규가 주어, 메이크가 동사, 관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묶이는 거죠. 얘도 주간대. 다시 해석해 볼게. 자, 기업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또는 그 뭐냐 유언과 신탁금, 유언, will이 원래 의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법적인 거니까 유언. 그리고 얘가 신탁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규 또는 그 뭐지? 이 원래 협상할 수 있는 뭐 기관 이건데 그래서 양도성 증권이다. 뭔가 어쨌든 어떤 기업을 만드는 거지. 협상 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법규. 그리고 계약의 관행을 확립하는 법규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행이 생긴 거지. 뭐 할 수 있는 관행? 개인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행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돈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다. 룰의 장점인 거죠, 결국에는. 또, 우리는 또 어떤 법규가 있냐면, 주관대, 이렇게 또 묶고, play a ro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이 어떤 법률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 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뭔데? 판사, 신탁 관리자 또는 뭐 후견인, 파트너네. 이 동업자, 얘가 수호자, 후견인 뭐 그런 거. 이런 것들도 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true 물론 of cours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러한 법규들은 이런 역할들을 만드는 그럼 문사로 나올 수 있겠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 6번의 역할들은 constraint 제한하기도 해. 제한하기도 해.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사람 잠깐만. 그것들을 차지하는. 아, 이때 됨은 그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역할들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판사가 또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어째? 뭐 이렇게 후견인 아니, 동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법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맥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해. 마이너스네.
그러나 하면서 이제 장점이 나오는 거지. 제한하면서도 이 역할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똑같은 말이네, 이거랑. 그쵸? 그래서 규칙이 없다면 룰이네요, 룰. 뭐뭐가 없다면. 근데 실제로 규칙이 있지?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위에가 다 현재 시제였으니까. 이 법규가 없었다면 개인들은 그 역할을 맡을 기회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도 맡을 수 있고 행동, 관행도 생기고 이런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좋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7강. 저 화장실